Wir sind jetzt am Pangyecheon Wasserfall. Mitten in Seoul einfach, ein Wasserfall. Und über uns sogar noch eine Autobahn. Also ganz verrückt. 도심 속에 위치한 폭포를 보고는 놀라워하는 한 외국인 여성. 이런 현대와 자연의 조화는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다며 감탄하기까지 하는데요. 독일에서 온 블라디와 셀리나는 여행을 사랑하는 25살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가능한 많은 나라를 같이 여행하며 최대한 많이 탐험하는 걸 꿈꾸면서 여행을 하고 있죠. 이번에 서울로 5일 동안 여행을 와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은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갔을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명동이었는데요. 서울의 중심지라는 얘기에 가장 먼저 방문을 했고 거리에는 이동하는 사람도 많고 길거리 노점상도 가득해서 에너지를 그대로 즐길 수 있었다고 하죠. 이전 여행지였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서울까지 20시간 동안 이동하는 중에 먹은 거라곤 기내식밖에 없어서 배가 고파 돈을 환전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기로 하는데요. So haben wir jetzt Geld gewechselt. 50 Euro. 50 € wurden 73.000 Won. Ja, ganz wild. Aber sieht schick aus. Sieht ein bisschen aus wie unser 100, naja, Ja, die Farbe, ne? Farbe. 독일에서는 유로를 사용해서 개성이 약하고 국제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한국 지폐는 색상도 선명하고 전통 문양과 인물이 들어가 있어서 문화적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고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 지폐 속에 홀로그램과 미세 문자들이 들어가 보니 나라의 지폐와는 달리 첨단 기술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많은 외국인이 말하기도 하죠. 길거리 음식으로는 데리야끼 닭꼬치와 계란빵 그리고 구워 먹는 치즈까지 먹고는 근처 편의점에 방문해 마실 걸 사러 들어왔는데요. 특히 셀리나가 SNS를 통해서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서 계속 봐와서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기대가 된다고 했죠. 두 사람은 영상으로만 보던 진열대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놀라우면서도 신기했다고 말을 하고는 각자 얼음컵과 음료수를 골라 들고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입안 가득 펼쳐지는 향과 맛을 음미했죠. 편의점을 나서자 날이 어두워졌고 한국에 온 첫날이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한 몸에 휴식을 주기 위해 블라디는 닭꼬치를 셀리나는 누텔라가 들어간 디저트를 한 번 더 먹고 첫날을 마무리했죠. 다음 날에는 시내를 지나 서울 한복판에 있는 홍제천 폭포로 향했는데요. 도심 속에 있는 폭포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고가도로를 보고는 엄청 이색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대적인 도심 속에서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했다고 하죠. Wir sind jetzt am Pangyecheon Wasserfall. Mitten in Seoul einfach, ein Wasserfall. Und über uns sogar noch eine Autobahn. Also ganz verrückt. 해외에서는 폭포가 보통 자연 속 관광지에 있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건 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독일에도 아름다운 폭포가 있지만 대부분 숲이나 산속에 있어서 보러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들어간 뒤에 산행해야 겨우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도심 속에 마련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서울은 마치 자연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느낌이라 신기해하며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든다고 하죠. 블라디와 셀리나는 폭포 근처에 있는 카페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폭포 소리를 감상하고는 다음 장소인 경복궁으로 이동해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구경하고 시간에 맞춰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식도 구경했다고 하죠. 경복궁 다음으로 향한 곳은 광장시장이었는데요.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기도 하고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고 영상에서 많이 보던 곳이라 방문을 했다고 하죠. 시장 내부로 들어가자 길 양옆으로 음식 노점들이 펼쳐지고 내부는 사람들이 북적였는데요. 자리를 잡고 앉아 만두가 들어간 면발이 쫄깃한 칼국수와 녹두빈대떡 그리고 입가심으로 원하는 과일을 골라서 만드는 신선한 생과일 주스까지 마시면서 전통시장을 제대로 느껴봤다며 즐거워하죠. Erzähl mal, Fazit zum Markt. Sehr cool. Heiß und stickig. Dadurch, dass alle kochen und braten. Aber war cool. Also mal was anderes auszuprobieren. Mal was Koreanisches zu essen. So richtig koreanisch. Halt diese Suppen mit Dumplings, die Nudeln und diese Pancakes, die habt ihr auch ganz oft. Aber es war auf jeden Fall ein Besuch wert. 다음 날은 일어나자마자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했는데요. 현대적인 도심 속에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죠. 한옥마을을 가는 길이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고 메인 거리에 경사가 생각보다 있어서 오르는데 힘들었지만 처마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과의 조화를 보고는 온 보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한옥마을을 나서고는 쇼핑을 하기 위해 가로수길로 향했는데요. 길거리를 걷다 보니 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건널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대형 양산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대형 양산을 발견했을 때는 하늘에 구름이 껴서 햇빛은 약했지만 양산을 설치한 의도를 바로 파악하고는 도시가 작은 불평까지도 신경 쓴다며 놀랐다고 하죠. Einfach Sonnenschirme. Überall in der Stadt sind Sonnenschirme verteilt.
damit man vor der Sonne geschützt ist. Was sagst du dazu, Wilma? Verrückt. 서울에서는 마음에 드는 옷이 많아서 결국 두 팔에 쇼핑백이 가득할 만큼 계속해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 상태로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으로 향했다고 하죠. 도서관이 근처에 있기도 하고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중 하나였기에 두 손은 짐 때문에 무거웠지만 그걸로는 두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두 사람이 내부에 들어오자 천장까지 가득 메우는 책장과 그 안에 책들이 꽂힌 모습을 보고는 도서관이 아름답고 인상 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So, wir sind jetzt hier in dieser Bibliothek. Es ist halb Einkaufszentrum, halb Bibliothek. Sieht auf jeden Fall sehr, sehr cool aus. Und? Was sagst du? Schön. Guck mal, auch mit der Dachkonstruktion. Finde ich richtig gut. Das finde ich auch super. Habe ich nicht erwartet. Guter Tourguide. 두 사람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더 인상 깊은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내부가 생각 이상으로 조용했다는 점과 아무도 책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도서관이라지만 쇼핑몰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에 소음이 들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책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고 다 읽은 책은 책장에 그대로 꽂아두는 모습이 두 사람에게는 낯설었다고 하죠. 해외였다면 공공시설에 책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훔쳐가기 바빴을 거라며 한국의 시민의식에 여러 번 놀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인이라면 다들 책을 훔쳐가진 않고 오히려 자리에 제대로 두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있어서는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게 새롭게 느껴지기까지 하죠. 서울의 마지막 날은 청계천을 걸으면서 시작했는데요. 도심 속 아름다운 하천과 자연이 우거진 공간이 있다는 것에 엄청 놀랐다고 하죠. 돌에 부딪히는 물소리를 들으며 돌다리도 건너보고 물속으로 보이는 물고기를 보고는 도심 속에 있는 하천인데도 엄청 깨끗하다며 놀라기도 하죠. 해가 지기 시작하고 늦은 저녁으로 한국식 치킨을 먹기로 한 두 사람. 밖을 나서자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를 비춰 보이고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멀리 건물 벽면에 보이는 거대한 3D 스크린 광고와 늦은 밤에도 건물들 사이에 켜져 있는 불빛들.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받아 화려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광화문의 모습까지 보고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다며 신이 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먹은 한국 치킨도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드 치킨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고 시즈닝을 뿌린 치킨은 입안에 단맛이 돌아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고 하죠. 게다가 사이드로 한가득 나온 양배추 샐러드를 먹으면서 중간에 느끼한 걸 잡아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스러운 한 끼였고 한국 여행의 마무리를 잘한 것 같다며 좋아했죠. 두 사람은 서울거리에 잠깐 걸터앉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모습을 잊고 싶지 않은 듯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근데 정작 두 사람의 기억 속에는 다른 게 오래 남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죠. 도서관에서 읽은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 길거리에 설치된 편의시설로 서로 배려하며 이용하는 것까지 독일에서 온 두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한국은 놀랍고 신기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한국인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었죠. 사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오랜 기간 쌓여 만들어진 결과들이었죠.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풍경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감탄과 놀라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참 뜻깊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조차 서울을 둘러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질서와 시민의식에 감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화려한 건물과 첨단 기술만이 선진국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진짜 힘인 것이죠. 블라디와 셀리나가 서울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어쩌면 높은 빌딩도 화려한 야경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에 있지 않았을까요?